안녕하세요, 모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7일 이번 영상에서는 시킹알파에서 나온 기사 루시드 숏 리비안 홀라는 기사를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30일에 작성되었네요. 이 기사에서는 이 두 가지 회사를 비교해 보면서 왜 리비안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약: 루시드는 마침내 많은 차량을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리비안은 생산 레이스에서 여전히 리드하고 있습니다. 소수 미국인들이 루시드 차량을 주문하는데 이게 경고입니다. 루시드 국제적 확장 계획은 너무 야망적입니다만 리비안의 확대는 명확합니다. 그로스 마진이 두 회사에 좀 이상합니다. 엄청난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아직도 큽니다. 본문입니다. 루시드와 리비안은 아주 과장된 회사들이고 많은 투자자들이 2021년, 2022년에서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루시드에 투자하고 있다면 불행히도 저는 당신에게 좋은 뉴스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 리비안은 더 나아 보이지만 리비안만의 함정이 또 있습니다. 저는 다음 약세장이 오면 루시드와 잠재적으로 리비안의 하락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루시드는 리비안의 생산량을 못 따라간다. 루시드는 2021년 7월 스펙을 통해 상장되었으며 많은 스펙 주식이 그랬던 것처럼 현실과 맞닥뜨리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상장되었습니다. 물론 공급망 문제로 납품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러한 예측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달성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야심찬 계획은 최대한 많은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 일부러 드러냈으며 이것 없이는 생산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루시드의 목표는 2만 대였다가 12,000에서 14,000대로 바꿨다가 또 6,000에서 7,000대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경영진은 계획대로 궤도에 올랐다고 하고 있죠. 당신은 여기서 좀 걸러들어야 됩니다. 루시드는 초기 계획 2만 대에서 70% 낮은 업데이트된 가이던스를 맞춘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즉 쉬워 보이는 일도 제대로 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에 봉착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드는 고무적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2분기에 경영진이 개편되었고 회사는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루시드는 3분기에 생산된 차량 수를 4배로 늘렸고 다시 2배로 늘렸습니다. 3분기에 2,300대의 차량 생산을 달성했는데 이는 1분기에 360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개선된 수치입니다. 핵심 질문은 루시드가 계획대로 6,000에서 7,000대의 차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밑에 표에 루시드 생산 대수와 납품 대수가 나와 있네요. 현재 루시드 경영진은 일주일에 300대의 차량이 생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00에 12주를 곱하면 4분기에 3,600대의 차량이 생산됩니다. 물론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의 생산량 감소를 예상할 수 있지만 3,000대를 초과하는 것은 전망을 달성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저는 경영진이 가이던스를 늘릴 수도 있지만 너무 대담한 약속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목표치 미달보다 목표치보다 더 달성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로서 저는 그런 접근법을 좋아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야기는 언뜻 보기보다 좋지 않습니다. 루시드는 생산된 차량과 납품된 차량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3분기에는 생산된 차량의 60%만 납품했습니다. 루시드 CFO인 셰리하우스는 이 단점을 설명했습니다. 생산과 배송 간의 차이는 주로 배송 프로세스 세 영역, 즉 운송 중인 차량, 배송 전 검사를 기다리는 차량, 및 고객에게 배송을 기다리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은 이런 격차가 있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 추론에 핀을 꼽고 리비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봅시다. 리비안은 상황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연말 25,000대 차량 생산 목표에 근접하고 있으며 생산 차량과 납품 차량 사이에 격차가 없습니다. 실제로 인도된 차량의 수는 생산된 차량의 수를 초과합니다. 리비안이 검사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맞습니다. 최근 자동차 리콜을 있지는 않겠지만 거의 모든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일어나는 리콜이기 때문에
검사 절차가 부실해서 그런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밑에 표에 리비아는 생산 수량, 납품 수량이 있습니다. 이 격차가 루시드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설명이죠. 루시드가 생산한 자동차에 대한 인도된 차량의 비율이 리비안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루시드 제조가 경영진이 주장하는 것만큼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루시드 경영진이 다음 분기에 걸쳐 그 차이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할 때는 더욱 이상해집니다. 당사는 비즈니스로서 성숙해짐에 따라 운송 중인 검사 및 배송 프로세스를 계속 배우고 개선해 갈 것입니다. 따라서 중기적으로 우리는 생산을 가속화하고 4분기에 국제 배송을 시작함에 따라 생산된 차량이 차량 배송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후자는 운송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요약하자면 리비아는 확실히 생산 가이던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는 주장하지만 인도된 차량과 생산된 차량의 사이의 높은 격차로 인해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됩니다. 저는 2023년 전망이 더 부정적인 놀라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루시드 예약이 낮아지고 있는데 왜일까요? 사전 주문 차량 수는 2분기 37,000대에서 3분기 44,000대로 줄었습니다. 경영진은 고객들이 새 차를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취소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매우 완만하고 낮은 한 자리 수준의 취소 비율을 유지했습니다. 8월 생산 가이던스를 6,000에서 7,000대로 낮추고 나서 8월 예약이 약간 늘었는데 취소한 것을 염두에 두면 여전히 낮은 한 자리 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정상적인 비율로 정상화되었습니다.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비안을 보면 꽤 긴 대기 시간에도 불구하고 건전하고 꾸준한 예약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연간 25,000대의 차량을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4년 이상의 대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루시드를 보면 대기 시간은 거의 동일합니다. 물론 생산 속도는 향후 몇 년 동안 증가하여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한 분석을 통해 두 회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약량 감소가 위험 신호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경영진의 설명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감소 추세는 마케팅 비용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비용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로 기다리기를 원하지 않고 선주문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국제적으로 확장하려고 합니까? 그 다음 챕터 루시드 국제적 확장 너무 빠르다. 루시드가 사우디아라비아로 확장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요 주주들이 그곳에 있고 엄청난 백로그 즉 주문 잔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루시드가 유럽에서도 확장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런던이나 파리에도 가지 않고 독일어를 사용하는 가장 보수적인 도시들에도 들어갔습니다. 미넨과 취일입니다. 저는 그들이 이 단계를 밟기 전에 심오한 시장 조사를 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고객들의 대기 시간을 증가시키고 그들이 구매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나요? 리비아는 훨씬 현명한 방법인 벤츠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유럽으로 확장했습니다. 아래에는 공식 보도자료인데요. 이 합작 회사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리비안이 공통된 목표를 반영하고 두 회사는 세계가 더 깨끗한 운송 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전기배는 생산을 빠르게 확장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많은 가능성을 봅니다. 벤츠는 강력한 유럽식 발자취와 진보된 자율주행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놀랄지도 모르지만 자율주행 능력이 테슬라보다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반면 리비아는 전기차에 대한 전문성이 강해서 두 협력이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루시드보다 리비안이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리비안에게도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총 마진이죠. 리비안의 그로스 마진은 수익이 증가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자동차를 더 많이 생산할수록 더 많은 돈을 잃게 되고 이것은 걱정스러운 신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다이내믹함이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 리비안은 일리노이주 노멀에 있는 공장에서 15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따라서 생산 대수가 많을수록 평균 고정 비용이 낮아져서 차량당 생산 비용이 더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차량의 증가로 차량당 COG가 감소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하지만 겨우 2만 달러예요. 이 차량을 생산하는데 여전히 22만 달러가 들며 약 8만 달러에 판매됩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경영진이 루시드가 리비안보다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가격 대비 2024년 판매량은 리비안보다 높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주식의 가격 대비 2026년 매출은 거의 같습니다. 이는 시장이 루시드가 향후 몇 년 동안 매출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리비안은 더 일찍 성숙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저에게는 아닙니다. 루시드처럼 규모에 맞게 생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회사가 리비안처럼 이미 탄탄한 실적을 보여준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주장을 저는 믿기 어렵습니다. 비록 리비안이 많은 현금을 소모하고 있지만 루시드도 수익성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오는 경기 침체를 감안할 때 월가는 이제 모는 돈을 다 세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루시드 주가가 밸류에 공정하게 도달하기 전에 감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상승론자들은 두 회사 모두 혁신적인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과 실질적인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연준이 피벗을 하는 순간 두 회사 모두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주가가 뛸 것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제 판결은 명확합니다. 리비안은 수익성에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시드와 경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큰 현금 소모는 제가 리비안을 구매하는 것을 허락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리비안도 일단 보류입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기꺼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가 끝났는데요. 왜 이 기자가 루시드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리비안이 낫다고 보는지, 하지만 리비안이 낫다고 보지만 그것도 아직은 이쪽으로 투자는 하지 않겠다. 홀드로 보류로 이렇게 본 거죠. 자, 루시드는 오늘 지금 현재 8.27% 하락하고 있어서 주가가 결국에는 8달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제 영상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루시드 주가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을 하셨죠. 크게 보면은 매수해야 된다, 아니면 매도해야 된다. 어떤 기사에서 제가 루시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좀 내놨는데 저에게 야, 너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좀 싸게 살라고 그러지 라고 했었는데, 제가 싸게 살라고 했던 게 아니고 진짜로 이 하락 추세가 계속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아직은 진입할 때가 아니고 이 상승 추세가 나타나면 그때 매수해도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루시드와 리비안 차트를 볼 건데요. 자, 루시드는 현재도 역배열이죠. 역배열은 일단은 이 차트를 보면은 바로 거르고 다른 회사로 가야지 맞는데요. 자, 리비안 차트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역배열 상태, 하락 추세를 멈추고 이렇게 수평 횡보로 갔더라고요. 그럼 이게 지금 이 활주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활주로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를 이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아주 현명하게 잘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직은 보르다. 리비안도 역시나 오늘 5%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